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해외 취업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K-워터 일반직의 보훈 신입사원과 운영직의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전공, 학점, 성별, 연령에 제한이 없고요. 토익이 600점 또는 탭스 480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1월 26일 정오까지입니다. 다음으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는 홍보팀에서 근무할 별정직 사무직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문학사 학위 이상, 그리고 토익이 700점, 탭스 625점 이상일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30일 오후 5시 30분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위촉연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으로 신소재공학, 화학공학, 공업화학을 전공한 분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11월 30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연구직과 투자 분석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발표한 연구 논문 실적물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3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글로벌 무브의 이미애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캐나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잖아요. 네네. 오늘은 저희가 어디로 떠나나요? 오늘은 영국입니다. 영국이요.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자, 영국 같은 경우는 근데 해외 취업이 크게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사실입니까?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오늘 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의 취업자 수는 2018년 1분기를 기준으로 3,234만 명으로 이제 1971년 이후 사상 최고치인 75.4%의 이제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민자 대비 영국인들의 이제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인재 유치 전략은 이민법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네. 네, 영국 정부는 현재 이민자 수를 5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이는 이제 보수적인 이민 정책을 운용하는 반면 이제 차상위급 전문 인재와 그리고 영국 내 부족한 인력군에 해당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이제 오히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영국 해외 취업을 공략을 하려면 인력이 좀 부족한 분야나 아니면 아예 전문 인력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영국의 BBC 방송에 따르면 이제 영국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주방장이라든지 아니면 간호사, 치과의사, 약사, 의사, IT 관련 직종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인재가 많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직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대로 유망 직종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와 함께 코트라가 뽑은 영국 해외 취업 유망 직종을 기반으로 해서 영국의 해외 취업 유망 산업을 한번 나눠보면 의료, IT, 에너지, 법률 회계 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의료 산업 동향 그리고 또 의료 분야의 유망 직종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영국에서는 의료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의료 제품의 수요가 지난 30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향후 만성 질환 및 노화 관련 치료라든지 약물 복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의료 시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정부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제약 산업은 약 397억 파운드, 하나 약 57조 원이고요. 의료기술은 210억 파운드, 30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헬스 부분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3% 이상의 이제 고용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영국 해외 취업 시 주목해 볼 만한 유망 직종으로는 간호사, 치과의사, 의사, 약사,
방사선 촬영기사, 초음파 검사자 등이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해외 취업 이야기를 참 계속 해오고 있지만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직업이 간호사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간호 네. 인력이 정말 해외 어디를 가도 네. 환영을 받고 있는 것 네. 같은데 나중에는 간호 인력 특집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의료 산업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IT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관련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영국 IT 산업의 이제 실물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기기 소비 시장은 유럽 최대 시장 중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2016년 151억 파운드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하나로 약 22조 원 정도가 되죠. 네. 유로 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최근 영국 시장은 일상생활의 디지털화 그리고 다양한 제품군의 연결성이 주요 판매 원인으로 이제 작용하면서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영국 정부는 집중 투자해야 되는 선도 기술로 빅데이터, 로봇공학 그리고 자동화, 인공위성 기술 등을 언급한 바 있으며 2020년까지 영국 전역에 이제 강통신 브로드밴드를 설치를 하고 5G 기술을 개발하는 등 디지털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IT 분야는 일단 영국에서 인력 부족 산업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강점 분야이기 때문에 영국 취업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전문가, 그리고 컴퓨터 애니메이션, 시각효과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 등이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IT 분야도 계속해서 저희가 좀 언급을 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다음으로 좀 에너지 관련 산업 한번 알아볼까요? 네, 영국은 거대 다국적 에너지 기업의 이제 본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규모는 2015년 기준 870억 파운드, 산업 투자는 180억 파운드 규모에 달하며 직간접 고용 인력 같은 경우에는 약 64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유통 서비스 다음으로 이제 가장 큰 고용 유발 효과를 내는 산업군입니다. 에너지 분야에 취업을 할 때는 중간 관리자급으로 이제 파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네요. 법률, 회계 분야 이쪽은 취업 어떻습니까? 법률 회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영국의 산업과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네. 국내에서 현지로 진출한 이제 기업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기 예. 때문에 이제 한국인들에게는 취업에 유명한 직종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어와 영어를 이제 동시에 사용 가능한 사무직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국내 기업이 해외 이제 영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을 노려보자라는 건데 네. 이쪽이 좀 어느 정도로 영국에 진출을 해 있는지 또 어떤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주로 진출을 해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한국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국을 그 유럽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관문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영국 전역에 걸쳐서 300여 개의 이제 한국 기업들이 진출을 해 있는데요. 분야별로는 이제 무역, 유통, 전자, 에너지, 물류, 관광, 은행, 보험 등이 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인재의 수가 점차 줄고 있어서 한국인 인재에 대한 채용 수요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영국 하면 전통적으로 금융 강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분야 진출도 좀 활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뭐 브렉시트라든지 네, 여러 네. 가지 제동이 좀 걸렸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영국은 세계 이제 주요 금융 거래지면서 유럽 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 부분에 이제 영국 GDP 약 80%. 그러니까 특히 금융 산업은 영국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IT 금융 생태계인 핀테크를 영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채택하고 규제 완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들은 세계 금융 중심지인 영국이 이제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로 금융 산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국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임금 부분인데 영국 네. 같은 경우는 파운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물가가 비싼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임금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예를 들어서 네.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지 기업은 2,564달러로 하나로 약 29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한국 투자 기업이나 교민 기업 같은 경우에는 2,560달러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진출이 많은 제조,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지 기업은 2,300에서 2,500달러 선, 그리고 한국 투자 기업이나 교민 기업은 2,100에서 2,600달러 선으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해외 취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관문 중에 관문이죠. 네, 맞아요. 비자 이야기를 네네. 해볼까요? 네. 네, 일단은 영국에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비자 중에 하나를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영국 시민권, 그리고 두 번째가 영국 영주권, 그리고 세 번째가 영국 취업 비자입니다. 네. 이제 채용 기업에서 채용 적격 인재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라이센스 스폰서십을 이제 지원해 주게 됩니다. 취업 비자는 T2 장기 취업 비자와 T5 단기 취업 비자가 있습니다. T2 장기 취업 비자는 이제 또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T2G 취업 비자, 일반 취업, 그리고 T2 ICT라고 해서 주재원 비자, 예. 그리고 T2M 종교 취업 비자, T2S 스포츠인들을 위한 취업 비자. 다양하네요. 네, 맞습니다. 2008년부터 영국 이민국은 과거의 워크퍼밋 제도를 폐지를 하고 이제 새 취업 제도인 점수제 이민법의 2급 그리고 일반 취업 비자인 T2G 즉 Tier 2 General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이는 영국 내 노동 시장에 부족한 숙련 인력이라든지 기능 인력을 국외에서 확보하기 위해 이제 도입된 비자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유럽인이 영국에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T2G 취업 비자를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인이 받는 T2G 취업 비자는 영국 회사로부터 스폰서십 증서 번호가 담긴 잡오퍼 레터를 이제 각종 구비 서류와 함께 준비를 하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T2G, T2 ICT, T2M, T2S 취업 비자는 처음 최대 3년 1개월 간 계약을 할 수 있고 총 이제 추후에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비자로서 네. 총 5년 이상 영국에서 체류를 하면서 근무를 했을 시 영주권까지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비자가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좀 취득을 한다는 T2G 취업 비자, 이거는 발급받을 때 좀 어려울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채용 기업의 스폰서십이 반드시 있어야. 필요합니다. 네. 채용 기업이 이제 전국에 이제 채용 정보지에 수차례 채용 광고를 게재를 했으나 영국인이 이제 채용이 어려웠다는 증빙을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야 예.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오. 충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까다롭네요. 네, 외국계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현지 기업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재 채용 분야가 부족한 그런 직업군에 속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런 광고 게재를 할 필요가 없이 예. 그러니까 부족 직업군의 경우 취업 비자 발급이 그래도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족 직업군을 공략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네. 깨달아봤는데요. T2G 비자 신청할 때 자격 요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T2G는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점수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폰서십 증서 획득에 따라서 30에서 50점을 획득하게 되는데 일단 라볼 마켓 테스트만을 통과했을 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제 인재가 조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네.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네. 30점. 그리고 이제 직업이 좀 부족한 확실한 인력이, 부족한 부족군. 네, 부족군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 곳에 이제 채용처에서 스폰서십을 받게 된다면 50점을 네. 받게 되고요. 학력 점수도 있는데요. 전문대 이상일 경우는 5점, 그리고 학사 석사의 경우 10점, 박사의 15점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학위는 이제 하나만 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잡오퍼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또 점수가 나뉘는데요. 17,000파운드가 하나 약 2,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점. 그리고 2만 파운드 하나 약 2,9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점. 그리고 24,000파운드 하나 약 3,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2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영어 점수는 일단 IELTS 4.0 이상일 경우 10점. 이렇게 해서 70점 이상이면 일단 신청이 가능합니다. 야, 70점을 그러니까 조금씩 네, 다 맞습니다. 모아서 네. 70점 만들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굉장히 절대 쉽다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만들었어요, 점수를. 네. 그러면 발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단은 그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자국민 보호 정책에 인해서 쿼터가 사실은 정해져 있어서 쿼터 안에도 들어야 되고 네. 각종 이제 준비했던 구비 서류가 그 영국 정부의 이제 검사를 받아서 이제 심사를 다 모두 통과한
네. 이들에 한해서 이제 취업 비자가 발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운도 좀 필요한 걸로. 네, 자, 장기 취업 비자, 단기 취업 비자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Tier 5 같은 경우에는 단기 취업 비자인데요. 영국의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Tier 5 YMS 비자인데요. YMS는 이제 Youth Mobility Scheme이라고 해서 청년 교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2012년부터 영국과 한국의 청년 교류 제도를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청년 교류 제도의 목적은 이제 대한민국과 영국 간 청년 교류를 통해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세계적 안목을 갖춘 미래의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는 만 30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년 인력이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 2년까지 네. 영국에서 체류를 허가하는 제도인데요. 한영 국가 간 협약으로 2012년 최초로 이제 약 500명 예. 그리고 YMS 비자를 취득했으며 2013년도부터 현재 2018년도까지 연간 1,000명에게 YMS 비자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YMS,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비슷하다라고 네. 하셨는데 1년에 1,000명까지 받을 수 있고 네. 여기도 좀 어느 정도 자격이라는 게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단 만 18세 이상 그리고 30세 미만인 나이부터. 분들. 네. 맞습니다. 영국에 입국 후에 초기 체류를 위한 이제 경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을 한 후원 보증서를 소지를 하고 있어야 하고요. 공인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성적 증명서에 해당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아야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성적 기준을 한번 보시면 토익 같은 경우에는 600점 이상, 토플은 IBT를 기준으로 69점 이상, 탭스는 485점 이상, GTELF 같은 경우에는 55점 이상, 그리고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485점 이상, IELTS는 5.0 이상을 받으셔야 하고요. 성적 증명서는 정부 후원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공인 영어 성적이 충족이 되고 또 네. 나이가 돼야겠지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000명에게나 문을 좀 열어준다고 하니까. 네. 그럼 이 YMS라는 비자를 좀 받게 되면 주로 어디로 취업을 하게 되는지 취업처도 궁금합니다. 네, YMS 비자를 소지한 이제 대한민국 청년 인력이 영국 회사에 이제 취업할 수 있는 분야로는 우선 IT 분야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전문가, 컴퓨터 애니메이션, 시각 효과 전문가, 시스템 엔지니어가 있고요. 문화 분야에서는 발레 댄서, 그리고 그래픽 디자이너, 고급 주방장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학교 전문 인력, 의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해당이 되고요.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IT 분야의 진출이 활발한 편이며 IT 분야 중에서 영국 런던이 아닌 영국이 아닌 이제 외곽에 위치한 기업 중에 YMS 비자 소지사를 선호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국은 이제 여러모로 이 메인보다는 살짝 네, 돌아서 맞아요. 가는 거를 네. 예, 선택을 하는 게 더 빠른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영국 해외 취업 시 또 해외 취업 준비할 때 알아둬야 될 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 향상 부분입니다. 영국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대우에 대한 법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12주 이상 근무를 했을 시 지위 향상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네. 포함되는 혜택으로는 이제 유급 병가 라든지 연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제도가 있는데요. 영국의 공적 사회보장 제도는 크게 국민연금, 국민보험, 그리고 국민보건 서비스인 NHS라고 해서 National Health Service가 있습니다. 국민보험 등록은 종업원이 이제 국민보험국의 지역 사무소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외국인도 가입을 해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종업인 부담금이 있는데 이제 국민보험 규칙에 따르면 외국 회사에 고용된 종업원이 해외로부터 영국에 파견이 된 경우에는 영국에 도착한 후에 최소 52주, 그러니까 약 1년가량 국민보험료의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양한 제도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좀 이미애 팀장님에게 마음을 쏙 빼앗아간 정책이 네.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영국의 이제
유연 근무제, flexible working. 탄력 네, 근무제 뭐 이런 맞아요, 걸까요? 맞아요. 네. 그 유연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무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나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너무 좋죠. 그렇죠.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덜란드나 독일,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와 함께 근로자의 근무 환경 발전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활성화 정책을 활발하게 도입하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 일환으로 이제 2000년도부터는 시간제 근로자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자녀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에게 유연 근로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는 이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네. 그 후 2014년에는 17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백 없이 26주 그러니까 약 6개월 가량 이제 한 곳에서 근무를 한 모든 근로자에게 유연 근무제를 보장해주는 법안이 통과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워킹맘 그리고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인에게 최고의 이제 근무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좀 욕심나는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네. 조금 문화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아주 가깝진 않은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취업하기 전에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불필요한 접대 문화를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네. 부분입니다. 영국인은 절대로 이제 거래 시 접대를 받지 않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선물을 주거나 식사, 유흥을 제공하는 것을 뇌물로 간주를 해서 대부분의 영국 기업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시 내부 보고를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대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향후 교신이 중단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취업 후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국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립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들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한 본인이 간섭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실 때는 중간에 끼어드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말을 다 듣고 만약에 끼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양해를 반드시 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합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저희가 뭐 일부에서 중국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역별로 이런 네. 문화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영국의 정식 명칭 같은 경우에는 Great Britain,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포괄하는 나라가 바로 영국인데요. 위의 지역들은 이제 각각 다양한 그리고 특색 있는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갈등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스코틀랜드인, 웨일즈인 그리고 북아일랜드인에게 포괄적인 개념으로 잉글리쉬라고 부른다면 이게 굉장히 결례가 됩니다. 네, 상대방의 출신 지역을 확인을 하시고요. 적절한 단어,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인에게는 스코티시, 그리고 웨일즈인에게는 웰시, 그리고 북아일랜드인에게는 아이리쉬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에 맞는 대화 소재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국을 통칭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뭐 잉글랜드 라고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반드시 UK 혹은 브리티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영국에서 취업 가능한 채용조 소식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먼저 영국 소호에 위치한 퓨전 레스토랑인 코앤코에서 요리사를 구인하고 있는데요. 연봉은 2,200에서 2,400선이고요. 고졸 이상 그리고 유관 업무 경험자, 관련 학과 전공자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OCNC 스트래티지 컨설턴트인데요. 영국 런던에 위치한 연매출 50억의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데이터 분석가를 채용 중인데요. 주요 업무는 고객 데이터 관리 및 분석입니다. 연봉은 면접 시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컴퓨터, 수학, 통계를 전공한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회계사무소인 DH 비즈니스 서포트에서 회계사를 구인을 하고 있는데요. 연봉은 3,700에서 4,700만 원 선이고요. 대졸 이상 그리고 세금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분들 그리고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미애 팀장님과 함께 영국 채용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